반갑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에서 판구조론이죠. 지구과학 내용 한번 해봅시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이론. 어떤 이론이냐? 우리나라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생기는 곳이 왜 그러면 지진이 생기고 화산 활동이 생기고 또 여기 조산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산맥이 생긴다. 변동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지진이나 화산, 이 조산 운동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죠.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 그대로 이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개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판구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판과 판이 뭘 하더라? 이동을 하더라. 그런데 이동하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제각기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과 판이 이동하다 보면 충돌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하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판과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구조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요. 실질적으로 지진대나 화산대나 조산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살펴봤더니 판의 경계와 뭐 하더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판구조론을 잘 지지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 판구조론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판구조론을 배우려면 당연히 판이 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뭐 지구가 반지름이 한 6,400이 되는데 그 중에 뭐 멘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바깥이 이제 지각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요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경계로 해서 바로 요게 이제 위에가 지각, 아래쪽이 멘틀이 되는 겁니다. 지각도 보면 아래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위로 많이 나와 있고 두께가 좀 두껍죠? 여기가 보통 대륙 지각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두께가 좀 얇은 곳,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해양 지각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륙 지각은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좀 작습니다. 성분 자체가. 해양 지각은요,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크죠. 대륙 지각보다. 일단 뭐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통 오개념을 가지는 게 이 지각이 단단하니까 이게 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자, 요 아래쪽이 지금 멘틀이거든요. 멘틀을 적당히 구분해서요, 요 아래쪽은 연약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즉 멘틀의 하부가 되겠죠. 멘틀의 하부는요, 보통 일부가 녹아있는 유동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틀의 하부는 누가 가깝습니까? 핵하고 가깝죠. 핵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고체, 어떤 물질은 녹아있는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 좀 몰랑몰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연약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멘틀의 상부는 어떻습니까? 멘틀의 상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보니까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하고요, 어디까지 합쳐서? 멘틀의 상부분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죠. 지각하고 상부 멘틀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딱딱한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암석권이 뭐와 같다? 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 위에 약간 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연약권이 대류를 하게 되면 이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판의 분포를 조금 보면 보통 지구는 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아까 지각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었다시피 대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해양 지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태평양이죠. 태평양도 하나의 판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태평양판. 뭐 당연히 대부분이 바다,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해양판에 속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있고 지금 일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유라시아판. 그러면 아마 유라시아판은 대표적인 대륙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일본이 있는 곳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다 만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 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고 여기 유라시아판 부딪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산맥이 생기죠. 히말라야 산맥이. 그리고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 방향 보이죠? 여기도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판과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사실 이 태평양판을 기준으로 주변부에 나즈카판도 있고 남극판도 있고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판. 보통 우리가 이 태평양 주변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부분의 판의 경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지진, 화산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불의 고리다 이렇게 불러줄 정도로 뭐 지각 변동이 크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판의 이름, 특징을 100%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지도상에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는 문제를 풀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공부하시기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구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은 상호작용에 의해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바로 우리는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판구조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큰 지진대나 화산들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대요. 뭐의 위치와 일치하냐면 판과 판이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바로 판의 주변부, 판의 경계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판의 두께를 적절하게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 쌤이 아까 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암석권이라고 했죠. 이 암석권을 절대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뭡니까? 지각하고 멘틀 중에서 어디 윗부분 그러니까 상부 멘틀이라고 할까요? 상부 멘틀까지 더한 게 암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고를 세워 했으니까 암석권. 그 다음 5번에 상부 멘틀하고 지각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지금 여기가 모호면이거든요. 모호면이니까 이 아래쪽이 전부 멘틀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시켜놓은 이유는 여기는 상부 멘틀, 암석권, 여기는 하부 멘틀, 그러니까 연약권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가 판의 경계라고 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상부 멘틀까지를 전부 다 바로 판으로 보시면 되죠. 1번.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한 유동성 고체이다. 어쨌건 맞는 말이죠. 판은 지각과 멘틀 전체가 아니라 멘틀의 상부에 해당하는 거죠. 틀렸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의 두께가 아니라 하부 멘틀의 두께. 연약권은 판의 이동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연약권이 움직여서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판의 두께는 어느 지역에나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그림 보세요.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지면 좀 얕고 대륙지각은 좀 두껍고 하죠. 지각 자체의 두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답은 아까 이미 나왔죠. 1번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각 편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1번.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아서 가볍다. 아까 얘기했죠. 대륙판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해양판은요.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이 밀도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해양판은 밀도가 크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판 같으면 판의 경계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나가 아니라 대략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물질. 그렇죠. 그래서 이 연약권이 나중에 대류하거든요. 대류하면 거기에 떠있는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판의 경계부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요. 태평양판, 해양지각과 멘틀의 상부로 되어 있다. 자, 태평양판은 당연히 바다니까 무슨 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해양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양판이니까 당연히 해양지각하고 멘틀 생부. 맞네요. 됐습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판 구조를 의하면 지구 표층부인 암석권이 판이죠. 이렇게 이제 판으로 나눠져 있다. 유라시아판, 대표적인 대륙판, 태평양판, 해양판,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경계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변동대가 되는 거죠. 기억. 모든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은 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충돌과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는 거죠.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요. 아까 선생님이 연약권의 어떤 이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멘틀이 상하 운동을 하거든요. 핵에 의해 열을 받으면 상승을 하고 식으면 하강을 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멘틀의 대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멘틀의 대류가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판의 경계부에서는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활동, 지진, 여러 가지 변동이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 몇 번인 뭡니까?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멘틀 대류를 하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고 그 판이 움직이는 방향, 속도, 어떤 부딪히는 이런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날 텐데 그걸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 지금 연약권이라고 되어 있죠. 멘틀 대류, 멘틀의 하부를 말하는 거죠. 이 연약권에서는 핵에 의해 뜨거워진 멘틀이 뭐 한다?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합니다. 그죠? 대류하면은 상승하면 옆으로 이제 좌우로 멘틀 대류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식으면 다시 뭐 하겠습니까? 멘틀의 대류가 하강을 하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멘틀 대류가 이제 하강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동하니까 그 이동 방향, 연약권의 이동 방향에 따라 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봅니다. 먼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니까 이 바닥 깊은 곳에서 하나의 산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저 산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령이 뭐냐? 해령이 뭐냐라고 하면은 해령은 해저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령이 왜 생기느냐? 바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해령이 생기면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연약권 위에 있는 해양판이 되겠죠. 암석권도 좌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엔 판과 판이 매우 작았다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하겠습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사실 지각이 면적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어지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바로 해령에서는 새로운 뭐 한다?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해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판과 판이 멀어지고 해양판이 이동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대륙판은 대륙판대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해령은 지금 판과 판이 멀어졌다면 이 위치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접근하면서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면요. 이 해양판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대륙판, 대륙지각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작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 섭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해령이라고 했다면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판과 판이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거나 밀도 큰 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구. 그럼 해구는 뭐 하는 곳이다? 멘틀 대류가 하강해서 밀도가 큰 해양판과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만나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원래 여기는 이 부분도 지각이었죠. 그런데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더 이상 지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령은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됐다면 해구는 뭐 하는 곳이다?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령에서 생성된 지각이 해구에 가서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령 주변은 갓 태어난 지각이죠. 해구 주변에는 곧 소멸된 지각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많아지겠죠. 그리고요. 처음에 갓 태어난 지각에는 퇴적물이 별로 쌓여있지 않은데 이동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퇴적물이 쌓일 테니까 해령으로서 해구로 가면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뭐 한다?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부분이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해령, 판과 판이 멀어지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것. 그 다음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판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한다. 바로 1번이 해구에 위치하고 있죠. 됩니까? 그 다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자, 해구에서 이 해양판,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린 여기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베니오프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니오프대. 그럼 이 베니오프대에서는요. 많은 마찰과 충돌이 있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화산활동과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진이 발생하는 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화산활동이 생기면 처음에 화산이 생기면 화산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열도가 생기죠. 근데 그 열도들이 이 해구와 나란하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산이 빵빵빵 생기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 열도들이 호를 이루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다? 여러 가지 화산섬들이 줄을 지어 나타난다. 우린 그걸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해령에서는요, 이 지각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보통 이 지각 주변에 얕은, 그러니까 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얕은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령은 보통 우리가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해구에서는요, 여기는 지금 진원의 깊이가 얕죠? 갈수록 깊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얕은 지진에 해당하는 천발 지진과 깊은 지진에 해당하는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뭡니까? 멘틀 대류 상승해서 새로운 지각 생기고 해구에 가서 멘틀 대류 하강하면서 지각이 소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해령에서 이렇게 해저 산맥에 보면 이렇게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V자 형태의 꼴짜기가 생기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곡. 그래서 열곡은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해령에서 나타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살표에 나오지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얘들 둘은 지금 가까워져서 없어지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가까워지면서 수렴한다. 즉 수렴형 경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처럼 밀도 차이가 확연한 경우에는 밀도 큰 게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도 지금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만나는 지각이요, 해양이 됐건 대륙이 됐건 밀도가 좀 유사할 수도 있죠. 보통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밀도가 유사한 지각과 지각이 만나면 어느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뭐가 생기게 된다? 산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산맥이 되는 거다? 습곡 산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습곡 산맥도 사실은
해구처럼 수렴형 경계에 속하는 건데 밀도 차이가 확연하면 해구가 생기고요. 밀도가 유사하면 뭐가 생긴다? 충돌을 해서 습곡 산맥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밀도가 유사한 게 만나서 생성된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세계 지도를 봤었는데 여기 안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해령, 해구,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 태평양판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충돌을 하죠. 여기가 대표적인 일본 해구입니다. 해구. 해구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니까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수렴형 경계. 이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다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유라시아판,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도 생길 수 있죠. 기본적으로 수렴형 경계는요, 좌우에서 미는 힘을 받고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횡압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렴형 경계는 무슨 힘을 받는다? 좌우에서 미는 힘, 횡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위치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서 해구, 판과 판이 소멸되는 거죠. 이 위치는 히말라야 산맥이고 바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뭐가 생긴다? 습곡 산맥이 생기는 수렴 경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고요.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시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발산형 경계가 있죠? 발산형 경계는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는 장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해저산맥, 해령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뭐합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죠. 대표적인 해령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태평양의 동쪽, 여기를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은 보면 중앙에 이렇게 해령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도 있죠. 역시나 이 꼴짝이 열곡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열곡대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아프리카판이거든요.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역시나 이렇게 멀어지는 곳이 보이죠. 여기를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횡압력에 의해 판과 판이 가까워지면 수렴형 경계.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보통 지진이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발산형 경계나 좀 이따 해주겠지만 보존형 경계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위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요. 자, 해령이라고 합시다. 해령. 해령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령이 있으면 해령을 기준으로 판과 판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집니다. 해령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해령이 이렇게 있죠. 그럼 해령이 또 있으면 이 해령을 기준으로 역시나 판과 판이 멀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판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면서 단층이 생기게 되겠죠. 이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우에 소멸되고 판과 판이 멀어지면 새로운 지각이 생겼죠. 여기서는요. 엇갈릴 뿐이니까 새로운 지각도 안 생기고요. 새로운 지각이 안 생길 뿐더러 지각이 소멸되지도 않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각이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된다. 이거를 우린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태평양 해령이 됐건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됐건 해령이 분포하는 곳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존형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변환 단층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한번 볼까요? 판의 경계면은 대략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뭐는 멘틀 대륙의 상승 운동으로 해양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해양판이 생기고 해저 산맥이 생기는 것이니까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해령이라고 하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 빠져들어간다. 여기 뭐가 됩니까? 지각이 소멸된다. 바로 일본에 해당하는 해구가 되겠죠. 디귿은 해령의 중간에 발달한 단층이다.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변환 단층. 변환 단층이라 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거대한 뭐가 만들어진다?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11번. 문제 보니까 중앙 해령에서 발달하는 단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변환 단층이죠.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 해령에서 발달하는 단층, 무슨 단층? 일단 변환 단층. 봅니다. 여기가 해저 산맥이니까 해령이죠. 해령에서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가 해령이죠. 좌우로 움직이죠.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되느냐?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곳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판과 판의 이동이 반대죠. 그러니까 변환 단층, 즉 지진이나 화산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어디다? 바로 BC 구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2번 한번 봅시다. 태평양판은 당연히 태평양 자체가 바다니까요. 해양판이겠죠. 해양판은 밀도가 크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으니까 대륙판보다 무겁다. 그래서 해구에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죠. 대륙판은 대륙지각을 포함한 거 맞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을 하면 아까 2번에서 해양판이 무겁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륙판이 침강한다. 그게 아니죠. 침강한다는 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침강합니까? 해양판이 침강을 하는 거죠. 자, 멘틀 대류 한번 보세요. 멘틀 대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상승해서 판과 판이 뭐 하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바다 밑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해저 산맥, 해령이 생기겠죠. 해령 하면 뚝 튀어나와야 되죠. 해령 하면 장력, 멘틀 대류의 상승, 새로운 지각의 형성. 그리고 이 사이에 골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곡이라고 한다고요. 기억,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맞고요. 양옆에 잡아당기는 힘, 장력을 받기 때문에 골짜기가 생기는 거죠. 태정물 두껍게 쌓여있다. 이 해령 주변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지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정물이 많이 쌓이진 않죠. 어디로 가야? 해구 쪽으로 가야 나이가 많고 태정물이 두껍죠. 대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곳은요. 수렴형 경계에 속하는 거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이 있는 곳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이 문제에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에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간다.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뭐 하는 곳? 생성. 해구 쪽은 새로운 지각이 아니라 있던 지각이 소멸. 결국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 나이 많아지고 태정물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커지는 값 2번 두께가 두꺼워지죠. 왜? 태정물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판의 밀도라든지 규모, 대류 속도는 뭐 해령에서 해구로 간다고 바뀔 이유는 없는 거죠. 15번. 해양판과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동하여 만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은 대륙판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침강하게 하면서 마찰을 일으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베니오프대 이렇게 얘기했죠. 베니오프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해구하면 베니오프대. 16번 볼까요? 자, 판의 각 경계다. 수렴형 경계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해구 아니면 습곡산맥. 발산 경계 하면 생각나는 건 해령 아니면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멀어지면 열곡, 동아프리카 가요대. 보호전형 경계는 해령에서 해령 사이사이에 지각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보호전형 경계. 그러면 발산형 경계 해령이나 보호전형 경계에서는요, 이 표면 근처에서만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수렴형 경계만 천발 신발이 모두 가능하고 나머지는 천발만 가능하다 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보니까
두께와 연령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해령과 해구 문제인 것 같죠? A는 나이가 젊고 두께가 얇답니다. 갓 태어난 지각이니까 A는 해령 근처에 있는 지각. 연령도 많고 두께도 두껍고 나이 많으니까 곧 소멸하겠네요. 해구 쪽으로 가 있는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억, 해양 지각은 B에서 생성 아니죠. 해령에서 생겨서 해구로 가는 거죠. A에서 소멸 틀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A에서는 V자 열고 그 해저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해저 산맥이 있으면 요거를 내가 V자 열곡이라고 한다고 했죠. B에서는 해구 오케이. 해령은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기 위해서 양옆에 잡아당기죠. 해령은 장력 틀렸습니다. 해령이 장력입니다. 해구는 어떻습니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만나려면 양옆에서 밀어야 되죠. 이걸 횡압력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멘틀 대류는 A 해령에서는 뭐 해야 합니까? 상승해야 이렇게 하강할 수가 있죠. 해령은 뭡니까? 상승 A에서 상승. 해구는 하강. 오케이 맞는 말.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지. 1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주위에 일어나는 지진의 깊이와 발생 빈도를 점으로 나타냈다고 했죠. 자, 문제를 잘 좀 분석합시다. 지금 보면 여기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진이 시작되는 경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이쪽은 동해 쪽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경계가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거니까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은 어디 쪽이냐면 대륙판, 대륙지각 쪽이 되고요.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은 태평양 쪽이 되니까 해양판, 그러니까 해양지각 쪽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림을 좀 간단히 표현을 하면 자, 대륙지각 이쪽에 있죠. 왼쪽 편에.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 편에서 해양지각이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 파고 들어가는 거죠. 즉 베니오프대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경계가 요 경계에 해당하고요. 요게 해구가 되죠. 그러면 해구를 기준으로 어디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베니오프대의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죠. 말을 바꿀까요? 해양지각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고 해도 되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각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각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진원의 깊이가 255, 355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올수록 깊어지고 있죠.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죠.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밀도가 작은 판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1번보다. 1번 한반도는 지진 발생 빈도가 적다.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점이 좀 적게 찍혔죠. 이 지역은 유라시아판, 대륙판과 해양판, 태평양판이 경계부 맞죠. 이 지역의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이 지역의 마그마는요. 베니오프대가 굉장히 마찰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그마는 마찰열, 베니오프대에서의 마찰열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일본이죠. 일본의 동쪽은 밀도가 큰 쪽 해양판 쪽, 일본의 서쪽은 밀도가 작은 쪽 대륙지각 쪽. 일본의 동부보다 일본의 서부가 어떻습니까?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동해라면 여기죠. 대륙지각 쪽. 그러니까 이미 진원의 깊이가 많이 깊어졌죠. 그러니까 주로 신발 지진이 많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경계 쪽에 있잖아요. 진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고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19번 볼까요? 자, 해구 부근. 해구하면 생각해야지. 멘틀 대류 하강, 지각 소멸. 자,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자, 해구죠. 해구를 경계로 해서 지금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베니오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쪽은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 흔히 말하는 대륙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륙지가. 그 다음에 왼쪽 서쪽입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에 해당하는 해양지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해구를 경계로 동쪽에는 그렇죠, 대륙판이 분포한다. 방금 했던 문제 똑같은 문제죠. 해구 부근, 일본이 해구 부근 아닙니까? 지진의 깊이가 얕죠. 그러니까 주로 천발 지진. 해구를 경계로 서쪽으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닙니다. 베니오프대가 이 해구를 기준으로 동쪽에 분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니오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이 되는 겁니다. 20번. 발산 경계 나왔다. 그럼 판과 판이 서로 뭐 한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는 일단 뭘 받고 있다? 장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장력을 받으면서 뭐 한다? 양옆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왜 양옆으로 이동을 하냐면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발산형 경계가 바로 뭡니까? 해령. 뭐죠? 새로운 지각이 생긴다. 해령과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열고, 오케이. 갓 태어난 지각이니까 나이가 적죠. 새로운 해안 지각 생성이 되죠. 깊은 지진보다는 천발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합니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것이죠. 답은 뭐 쉽게 5번이 되는 거죠. 21번 한번 볼까요? 자, 두 판이 멀어지는 곳, 결국 발산형 경계가 두 판이 멀어지는 것이죠. 두 판이 멀어지는 곳은 해령,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멀어지는 것. 동아프리카 또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멀어지는 곳. 히말라야 산맥은요, 무슨 경계입니까?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산안드레스 단층은 대표적인 변환 단층이니까 이거는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자, 22번 한번 볼까요? 대서양 해저 여러 지점을 시초하여 얻은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누굴 기준으로? 해령부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겨서 해령에서 멀어지니까 나이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위 재료를 해석하여 얻은 결론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태적물의 두께는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마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해령에서 멘틀의 대류가 하강 아닙니다. 상승을 해야 되죠. 해령에서는 오래된 암석이 소멸 아니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 왜냐? 소멸된다면 해령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아야 될 텐데. 시추 지점 5는 4천만 년 전에 해령에 위치했었다. 자, 보겠습니다. 거리가 750km고 연령이요. 시추 지점 5입니까? 5면은 여기 있네요. 딱 4천만 년이죠. 그러니까 연령이 4천만 년이라는 건 뭐냐? 해령에서 생성돼서 4천만 년 지나서 현재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년 전에는 해령에 위치했었겠죠. 쉽게 말해 해령에 위치했었다는 건 해령에서 4천만 년 전에 생성이 되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양지각은 시추 지점 8에서 1 방향이 아니라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1에서부터 8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3번. 발산형 경계 그러면 멘틀 대류 상승, 판과 판이 멀어진다. 수렴형 경계 그러면 멘틀 대류가 하강, 판과 판이 가까워진다. 대표적인 건 해구, 해안과 대류 또는 습곡산맥. 또 뭐 있습니까? 수렴형 경계. 가까워진다는 건 양옆에서 미는 힘을 받는다. 무슨 힘 받는다? 횡압력 받는다. 해령, 발산형 경계. 해구, 답이 되죠. 열곡대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것, 발산형 경계. 호상열도는 베니오프대에 의한 화산에 의해 생긴 섬들을 말하는 거죠. 해구에서 나타나니까 답이 되죠.
습곡산맥 밀도가 비슷한 게 만나서 만들어진 산맥 되죠. 니은, 리을, 미음 5번이 답이죠. 24번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익히 알고 있죠?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 충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산맥이 생긴 수렴형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 습곡산맥, 횡압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천발진이 발생하죠. 대규모 습곡구조, 습곡구조는 주로 횡압력이 생기는 곳에서 이렇게 습곡구조가 나타나죠. 양옆에서 미니까. 충돌 부위에 열곡이 생긴다. 열곡은 발산형 경계에 생기는 걸작이를 말하는 거고, 산 안드레스 단층은 수렴형 경계가 아니고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니까 답이 안 되죠.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된다. 25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죠.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판의 경계가 여기 경계죠. 여기도 경계고 여기도 경계입니다. 자, 아까 쌤이 그림 그려줬었죠. 예를 들어서 대륙지각이 있고 여기 해양지각이 있으면 뭐 해양지각, 대륙지각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밀도가 큰 지각,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지각 또는 판, 결론은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화산, 지진 모든 건 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무조건 구조상. 자, 봅니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경계에서 태평양판이 아닌 필리핀판 쪽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바로 이쪽이 필리핀판, 이쪽이 태평양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요, 판과 판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 해구에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 항상 밀도가 작은 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필리핀판은 밀도가 작죠.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태평양판보다. 또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도 주로 유라시아판 주변에서 화산활동이 발생을 하죠. 태평양판은 누구보다도 유라시아판보다도 뭐하다? 밀도가 크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부딪혔더니 유라시아판에서 지각변동, 화산이 발생을 하죠. 결론, 가장 밀도가 작은 건 누가 된다? 유라시아가 되고, 그 다음이 누구다? 필리핀이다.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큰 게 누구다? 태평양판이다. 이 정보를 문제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태평양에서 유라시아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은 깊어지겠죠. 태평양에서 필리핀판 가면 갈수록 진원은 깊어지겠죠. 필리핀판에서 유라시아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은 깊어지겠죠. 화산은 판의 경계, 오케이. 판 구조론이죠.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여 침강한다. 밀도 큰 게 침강하잖아요. 맞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습곡산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죠? 해구가 생기죠. 습곡산맥은 밀도가 유사한 경우에 생기는 거고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아니라 뭡니까? 해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26번 볼까요?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 가.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해령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멸하는 곳은 뭐 하는 것이죠? 해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해령 가는 어디입니까? 해령 가는 A죠. A.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곳 나는 해구 찾아볼까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 경계.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침강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C. 여기 답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여기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거는 해령과 해령 사이사이에서 이 지각 표면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단층이죠. 그러니까 판의 생성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소멸은 해구니까 대표적으로 수렴형 경계. 자, 이 화산 활동은 주로
해령, 해구에서는 일어나지만 이 보호전형 경계의 변환 단층은요, 표면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단층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얕은 지진에 해당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곡산맥은 잘 알다시피 밀도가 유사한 판과 판이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에서 발생하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판구조론 문제는요, 위치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위치나 특징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